안녕하세요. 드라마 읽어드리는 채널 리뉴얼입니다. 밑보배 남국민의 픽 1000원짜리 변호사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천변은 금토 드라마 중 압도적인 시청률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제2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매우 기대되는 작품이에요. 우영우보다 천지훈이 더 이상하거든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도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천지훈 변호사가 왜 단돈 1000원의 수임료만 받고 일을 하는지 그 과거가 서서히 드러날수록 이 드라마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이토록 특별한 천지훈 변호사에겐 형사사건은 맞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무서워서. 1분을 진지하게 못 가고 계속해서 피식하고 웃게 만들어내는 극 전반적인 코믹한 분위기상 너무나 그럴듯한 이유이긴 하지만 저는 왠지 천지훈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맞지 않는 이유가 그의 과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천지훈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고 형사사건은 맞지 않는다던 그가 사회에서 맡게 됐던 김화백 부부 살인사건에 대해 살펴볼게요. 천변의 사무실로 살인사건 의뢰가 들어왔고 이 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유명 화가의 아내인 미술관 관장이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가사도우미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됐어요. 관장의 죽음과 함께 김화백 역시 실종됐음이 알려지면서 천지훈의 의뢰인인 김민재가 부모를 살해하고 김화백의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로 지목된 상황이죠. 희대의 악마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김민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대형 로펌 백에서도 변호를 포기하는데요. 모두가 김민재를 용의자가 아닌 범인으로 여기고 있고 심지어 그를 변호하려 했던 서영준 변호사조차도 김화백이 어머니를 죽였고 그는 살아있다라는 김민재의 주장을 믿지 못한 거죠. 하지만 천지훈은 김민재의 말대로 김화백이 살아있다고 믿으며 강력 사건에 맞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원칙을 깨고 사건 수임을 결정합니다. 4회 초반 소년탐정 만화를 보던 천지훈이 대놓고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김민재가 진범이 아니라고 암시하는 복선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아직 어떠한 증거도 없고 오로지 가사도우미의 목격 진술에 의한 정황 증거만으로 김민재는 용의자로 지목됐잖아요. 게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화백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일단 김민재가 범인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범인이 아니라고 하기에 김민재는 정말 사이코패스 살인자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도록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사건을 맡을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천변이 백마리와 함께 찾아갔을 때에도 너무나 침착하고 오히려 상대를 가지고 노는 듯한 여유로움을 보였고 예고편에서는 또 갑자기 검사에게 자기가 범인이 맞다고 자백을 하더니 정신이 나간 사람 마냥 낄낄거리고 있었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김민재의 말을 믿지 못하게끔 작가님이 시청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작전을 펼친 것 같아요. 이렇게 시청자는 혼돈 속에 빠뜨려 놓고 천변은 그럴싸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소년탐정 16건 범인 맞춘 사람이니 나만 믿으라며 야심한 반 사건 현장을 탐문하기 위해 김화백의 저택으로 향했는데요. 이때 저택 뒤편에 어두운 숲길에서 의문의 남성이 손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면서 사회는 끝이 났죠. 이 괴한의 정체가 사건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괴한이 바로 천변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김민재의 무죄를 증명해줄 살아있는 김화백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범인은 사건 현장에 꼭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자, 그럼 이번 사건의 범인이 김화백이라는 전제를 두고 그가 왜 아내를 살해했을지 추측을 해봤는데요. 어쩌면 김화백은 처음부터 아내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고로 아내를 찔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화백은 생일 파티에 여러 사람을 초대하는 것을 꺼려할 만큼 성격이 소심한 것으로 묘사됐는데요. 조용한 방에 혼자 그림 그리는 게 천직이라 그림으로 먹고 사는 김화백이 과감하게 사람을 작정하고 죽일 만한 캐릭터는 아닐 것 같았어요. 김민재의 말에 의하면 부모님은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어요. 김민재는 부모님의 강요로 해외 유학을 가기로 결정된 이후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했고요. 사실 김민재는 김화백의 친아들이고 관장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만들어진 새어머니였죠. 소심한 김화백은 여태까지 관장이 아들에게 어떤 짓을 하더라도 모른 채 눈 감고 있었겠지만 이번엔 자신에게서 아들을 억지로 떼어내려는 아내와 크게 다투게 됐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다 감정이 격해진 관장이 칼을 들고 설치게 되고 김화백은 이를 제지하려다가 사고가 나게 된 것일지도 모르죠. 김화백 아내의 살해 도구가 칼이라는 걸 김민재가 다 알고 있었던 점에서 어쩌면 김민재는 사건의 용의자가 아니라 이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목격자일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김민재는 아버지가 범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당황한 김화백은 그대로 칼을 들고 도주했지만 어떤 루트를 통했는지 가사 도우미나 큐레이터 등 집안의 누군가와 내통하면서 집 근처에 숨어 지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회 마지막 의문의 남성이 저택을 향해 전등불빛을 깜빡이며 뭔가 암호를 보내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반응이 없자 다시 숲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뒷조는 100마리의 인기척을 느끼고 그는 다시 저택 쪽으로 돌아오면서 사회가 끝이 난 거고요. 사회 초반 천변이 소년탐정 만화책을 보다 특정 인물이 범인이라고 스포를 당할 뻔했을 때 100마리가 모든 등장인물에게 범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는데요. 이게 바로 이번 김화백 사건의 특정 범인을 둘러싼 내통자 또는 공범이 있다는 복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코믹하면서도 통쾌한 1,000원짜리 변호사. 이렇게 무거운 사건을 오래 끌고 갈 리가 없겠죠. 다음 주 시원하게 범인을 찾아내는 1,000원짜리 탐정, 변호사 천지은의 활약을 지켜보며 카타르시스를 느껴보자고요. 시청,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